많이 고민이 되는 게 책에도 좀 적었는데 책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좀 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게 어머님이 영어 학원을 보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머님 말씀 안 듣고 오락실 다녔던 거.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했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서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기보다는 앞으로 재무제표를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기 위해서 뭔가 재미를 붙이기 위해서 조금 요령 같은 게 없을까요? 처음에는 일반인들이 의외로 잘 볼 수 있고 투자 대비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현금우리표. 현금우리표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더 쉬울 수 있거든요. 대차대표나 손익계산서 이쪽을 많이 보시는데 소위 말하는 일반인 상식하고 좀 달라요. 내가 물건을 100억 주고 팔았는데 외상으로 팔아가지고 내일 돈을 받는다. 그러면 나는 돈을 언제 버는 거냐? 오늘 버는 거냐? 내일 번 거냐? 일반인들 처음에 물어보면 야 돈이 들어와야지. 내일 버는 거 아니야? 내일이라고 하는데 회계는 오늘이라고 그래요. 손익계산서는 그걸 발생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돈이 안 들어왔어도 매출이 발생했고 거기에 대한 권리가 생겼으니까 일단 수익이라고 잡아버리거든요. 근데 현금은 내일 들어오는 거라서 손익계산서랑 현금우리표 차이는 뭐냐면 손익계산서는 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발생주의로 오늘 수익을 잡는 거고 현금우리표는 내일 돈이 들어왔을 때 현금이 유입됐다고 적거든요. 처음에 볼 때 뭘 보는 게 좋냐면 사람들이 손익계산서를 자꾸 보는데 손익계산서는 회계쟁이들한테 소위 속고 계신 수 있어요. 처음에 회계쟁이들은 돈이 안 들어왔는데 오늘 수익이야? 내일 돈 들어올 때 수익 아닐까? 왜 오늘 수익이지? 아 발생주의야 발생주의야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오늘 수익이지 왜 돈 들어올 때 수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돈 들어올 때 수익 잡는 게 고민할 것도 없이 쉽잖아요. 그게 진짜 돈이죠. 현금우리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영업, 투자, 재무 이래가지고 장사에서 돈 얼마 들어왔는지 아니면 장사했는데 돈이 나가버렸는지 장사를 열심히 했는데 막상 돈은 줄었더라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장사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장사에서 돈이 얼마 들어왔냐 나갔냐가 있고 투자현금이라는 건 뭐냐면 이 회사가 설비 투자 같은데 돈을 쓰면 설비 투자로 마이너스 100억이면 이런 식으로 건물 사느라 100억이 나갔나 보구나. 회계상으로는 건물 샀다고 하더라도 그걸 한 번에 비용으로 잡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으로 나눠서 잡는데 현금으로는 어쨌거나 돈이 한 번에 100억 나갔으면 100억을 한 번에 투자현금 지출로 잡고 투자의 플러스라는 건 뭐냐면 투자해서 이익을 봤다는 게 아니고 내가 10,000원에 샀던 주식이 20,000원으로 올랐다 하더라도 현금은 플러스가 안 되거든요. 팔아야지 돈이 들어오니까. 만약에 10,000원에 샀던 주식이 5,000원으로 떨어졌는데 손절을 했다? 그러면 플러스예요. 투자에서 플러스라는 건 이익을 받는지 손해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필요해서 회수를 했구나.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부족해서 회수를 하는 게 좋냐 아니면 여유자금이 있어서 투자를 하는 게 좋냐. 투자를 하는 게 사실 좋은 거죠. 그래서 투자는 마이너스가 좋고 재무도 마이너스가 되면 좋죠. 재무는 뭐냐면 밖에서 돈을 빌려오면 플러스, 빌린 돈을 갚으면 마이너스, 아니면 배당을 해주면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냥 현금이 영업은 플러스, 투자는 마이너스, 재무는 마이너스 한 10년치 늘어놓고 보시면 이걸 계속 10년 동안 해온다. 되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우량회사라는 건 그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 수 있냐. 우리 상식대로 돌아가는 거죠. 회사가 장사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투자하고 그 다음에 빌린 돈을 갚거나 아니면 투자자들한테 배분을 해주는. 반대로 강의 중에 보여드리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모 연예인이 투자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지고 이런 회사였는데 지난 10년 동안 40개 분기 중에 단 한 분기도 영업활동에서 현금이 플러스가 된 적이 없어요. 장사에서 10년 동안 돈이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건데 투자는 바이오 뭐 하겠다면서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계속해서 영업은 마이너스, 투자는 마이너스다 보니까 재무만 계속 플러스예요. 그 재무 현금의 플러스가 누구한테 온 플러스겠냐는 거죠. 다 소액주주들, 연예인들 아니면 외부의 투자자들 끌어들여 가지고 10년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손익계산서 이익이 나든 말든 이익이 난다고 손익계산서가 나오면 돈을 못 버는데 이익이 난다는 건 가짜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나 혹은 훨씬 더 많은 콘텐츠가 있으실 텐데 그것들을 다 룰 베이스로 프로그래밍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새 인공지능이 알파고 때문에 많이 등장을 했지만 저는 예전부터 사실 회계법인에서 일을 할 때 남들보다 조금 승진이 빠르기도 하고 일을 좀 잘한다는 얘기도 들었던데 왜 그랬냐면 저희 회사 회계사 2,000명이 넘는데 거기서 내가 회계 제일 잘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 IT 쪽을 조금 잘했어요. 회계사들이 IT에 좀 취약한데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그쪽에 좀 취미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회사 가서 하는 일들이 회계사들이 하는 일도 되게 고급일 같지만 알고 보면 되게 반복 작업을 하거든요. 감사를 나가면 이 회사 나갔을 때 하는 일이랑 이 회사 나갔을 때 하는 일이 다르지가 않아요 사실. 걔네들이 주는 데이터만 다른 거지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내가 뒤에 한 후처리들은 반복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가 엑셀이나 매크로 같은 걸 써가지고 다 자동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이 빠른 거죠. 감사는 잘한다고 해서 성과가 막 50점, 60점 나오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해야 될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다 빨리빨리 하고 이 처리를 잘하냐 이건데 일을 되게 빨리 하니까 어떻게 이걸 몇 분 만에 끝냈어? 눌러버리면 몇 분 만에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일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웬만하면 한 번만 자동화 시켜놓으면 그 뒤로는 나머지 평생이 다 편하니까. 동료들의 밥그릇을
매번 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회사 안에서 뭐 스케줄을 보내주면 맨날 똑같은 양식의 스케줄 보내주니까 그거 제가 프로그램 눌러버리면 그냥 제 핸드폰 캘린더에 그냥 일정이 그대로 꽂히게 만든 다음에 네. 그걸 동료들한테도 공유를 해줬죠. 한 다음에 자기 이름 여기다 치고 누르면 너 거기로 갈 거다 이런 식으로 네. 애들 되게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투자하는 것도 저는 더 좋은 투자 방법이 네. 있더라도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도 그걸 자동화할 수 없다면 투자할 때마다 내가 그걸 계속 찾고 네. 계속 그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수익률을 1%더 높이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2-3시간씩 시간을 네. 계속 써야 된다? 저는 1% 낮더라도 내가 시간 안 들여도 되는. 다들 생각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내 시간당 인건비가 얼마냐? 나는 네. 시간당 얼마를 버냐? 그래서 내가 1시간에 10만 원 버는 일이랑 1시간에 5만 원 버는 일이 있다면 1시간에 10만 원 버는 일을 하는 게 맞고 저도 계속 이 일을 찾아다녔거든요. 네. 그러다 나중에 느꼈던 게 어떤 일이 시간당 단가가 제일 높냐 봤더니 네. 시간을 제로로 만드는 게 무한대가 되는 거죠. 무한대로 그 순간 바뀌어버리니까 시간을 들이지 않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재무제표 밖에 있는 숫자들 가지고도 저는 자동화시킬 수 있어야지 그걸 끌고 오고 저기에 좋은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끌고 올 수 있어야지. 최근에는 많은 데이터들이 밖에 나오거든요. 저도 이제 그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보는데 이건 데이터화할 수 없을 거다. 데이터하기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대부분 다 데이터화가 맞아요. 되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앞으로 많이 바뀔 것 같고 네. 제 아들 6살, 네. 1살 이러고 있는데 걔네들이 자라서 겪게 될 세상은 지금 네. 내가 겪고 있는 세상하고 완전히 다를 네, 거고 그렇죠. 방향성은 어렴풋이 보이지만 어떻게 될 거다 그러니까 뭘 준비를 해라?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와이프한테 했던 얘기가 제주도 갈 때 사실은 애들을 이제 어떻게 교육시키냐 그 고민을 하는데 얘한테 뭐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나는 그냥 책 읽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이 두 가지만 어렸을 때 애들한테 잡아주는 거 말고는 부모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나는 없다고 본다. 책 읽게 하고 운동하게 하자. 그건 제주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진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고 데이터화 시키는 네. 게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저 100% 공감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유. 르네상스적인 지식인이시구나. 특히 금융업계에서는 저희 회사의 모토가 금융이랑 IT 기술을 접목해서 지금까지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풀어보자인데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 둘 다 경험해본 인재가 워낙 네. 없어서요. 둘 다 해보신 흔적들이 책에서 느껴지지만 대화를 해보니 더더욱 그러네요. 제가 사실은 분리호를 처음에 나왔을 때 봤던 게 앞으로 이런 방향이 맞는 것 같고 역시 한국에서 이런 서비스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네. 제가 초기에 봤던 모델 중에 가장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고 있는 네. 분야였거든요. 제가 겪어보니까 맞더라고요. 네. 시장이 이 방향으로 가는 네. 게 맞고 바둑만 인공지능이 이기는 게 아니라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계속해서 이쪽으로 옮겨야지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네. 자꾸 매매를 자동으로 하려고 하는 게 네. 사람은 아무래도 감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이 가격 때문에 팔아야지라고 했는데 막상 그 가격이 되면 좀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네. 막 이런 네.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실제로 더 간 경우도 있지만 네. 갔다가 그때 팔았어야 된다 하는 경우도 네. 되게 많아지고 아니면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네. 매매 타이밍을 놓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걸 자동화 시켰던 건데 얘는 아무런 감정이 없이 그 순간에 딱 되면 초심을 절대 잃지 않잖아요. 매몰차게 실행을 해버리니까 네. 얘는 말 좀 물어보고 하지 이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팔고 나서 팔렸습니다만 저한테 통보가 되거든요. 네. 봤는데 너무 일찍 판 게 아닌가 싶으면 다시 네. 사면 되니까 네. 근데 또 안 사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때그때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얘가 했던 의사결정 내가 네. 처음에 가졌던 의사결정대로 그냥 그대로 실행을 한 게 결과적으로는 예. 통계를 내보면 예. 이게 또 옳구나라는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투자 쪽도 마찬가지고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이 이렇게 IT의 도움을 받아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네, 도박을 하시는 분들도 포커를 치는데 요새는 확률이 다 나오잖아요. 계산은 어차피 컴퓨터가 더 잘하니까요. 네. 계산 위에 직권을 발휘하는 것과 계산할 줄조차 모르고 접근하는 거는 너무 다르잖아요. 큰 차이죠. 저도 이제 거기까지 좀 수치를 못 시켰다는 네. 게 매도는 얘한테 맡기는데 매수는 제가 판단을 네. 하거든요. 시장 전체 1600 종목을 계속 네.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든데 그렇죠. 저는 뭐 굳이 비쌀 필요가 있냐 그래가지고 노트북 40만 원짜리 세대 사가지고 그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고빈도 매매를 하거나 시스템 성능이 네. 많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무슨 얘기가 까먹었지? 매도는 그 컴퓨터만 가지고도 할 수 있게끔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 안에 있는 종목만 얘들이 판단하면 되니까 시키는데 매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전히 얘한테 못 맡기겠더라고요. 네. 대신에 도움은 받아야죠. 1600 종목을 제가 다 볼 수는 없기 네. 때문에 1차, 2차 얘가 거르고 나서 남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들여다보는 그것만 해도 일단 시간을 확 줄일 수가 있고 그쵸.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네. 꾸준히 못하는데 얘는 꾸준히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만 걸러서 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보는 지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긴 지표, 의미 있는 값이 나오는 지표들만 나한테
나한테 알려줘. 네. 일일이 다 보내지 마.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좋죠.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거라고 봐요. 의미 있는 제품을 알려주는 건 나한테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서비스화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도움을 받아서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하고 아예 그것조차도 없이 하는 분들은 효율도 다르고 사실 살면서 투자 말고 할 것들도 분명히 많이 있잖아요. 1, 2% 손해를 보더라도 저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분명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컴퓨터를 했느냐 사람으로 했느냐의 차이지만 그런 머신을 만들었느냐 자기에게 정보를 제때 전달해 줄 수 있는 50명, 100명의 브로커 풀이라거나 아니면 참모진이라거나를 만들어서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어쨌든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 시간에 집중해서 검토할 수 있는 것들을 몇 차례의 똑똑한 필터를 걸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사람으로 하건 컴퓨터로 하건 지금 컴퓨터가 마치면 훨씬 더 저렴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절차 갖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걸 활용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게 어머님이 영어 학원을 보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머님 말씀 안 듣고 오락실 다녔던 거.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했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서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착한 아이였는데 오락실 가는 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몰래 다니다가 끌려오고 막 이랬었는데 컴퓨터가 집에 있으면 오락을 내가 만들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는 어머님이 저랑 협상을 했던 게 전교 1등하면 IQ 슈퍼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사줄게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큰 부담이고 그랬는데 1등을 했더니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GW 베이직부터 했던 것들이 그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돌아가 보면 이걸 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이걸 했던 게 훨씬 도움이 됐던 것처럼 앞으로 세상에서도 우리 아들한테 이걸 하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얘가 찾아낸 게 더 의미가 있을지 모를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달라질 거고 많이 좀 필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첫째가 9살인데요. 책 읽는 건 좋아요. 저희 딸은 책을 되게 열심히 읽는데 그건 그거고 키우면서 TV 보는 게 참 나쁜 거라고들 얘기하잖아요. 요새는 TV에서 나오는 너무 우수한 콘텐츠들이 많다 보니까 콘텐츠의 문법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일 거다. 얼핏 생각이 TV 보면 바보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3, 40년 전 얘기인 거고 유튜브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너무 많고 좋은 양질의 콘텐츠도 너무 많고 어릴 때 좀 저질의 콘텐츠를 보더라도 어른이 보기에는 한심한 일처럼 보이지만 미래로 연결되는 어떤 연결점이잖아요. 옛날에 사실 사진 찍히면 혼이 빨려서 수명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걸로 결론 나는 것처럼 비슷하게 미지의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게 많은데 밝혀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봤을 때 만 2세 이전에 그런 영상들이 노출되는 거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어떤 반응을 했을 때 인터랙티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사실 혼란이 생겨 안 좋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조금 노출을 막았는데 그 이후에는 영향이 없다고 논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막연히 어디서 듣고 야 이건 애한테 안 좋지가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나 데이터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습관들이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삶의 영역에서 필요하다고 필요합니다. 논리적 대화를 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논리적으로 파헤치는 사람이 괜히 이상한 사람 같고 진지한 질문을 던지면 대충 알아들을 것이지 남들이 다 그렇다는데 왜 오빠 혼자 고집을 부리냐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면 결론이 그래 너 잘났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봤어요. 온갖 루머들에서 논문이 있느냐 그러면 왜 논문을 찾느냐 인터넷 들어가 보면 다 나온다. 가보면 아무 출처가 없는 이야기들이 어쩜 그렇게 진실처럼 다 받아들여지고 장난 아니죠. 게임도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빅3 게임 회사 작년 매출이 한 6.6조 됐더라고요. 6.6조를 벌었는데 어찌 보면 증권사 수입 다 합친 것보다 더 커요. 게임은 좋은 게 소위 말하는 회계상 레버리지가 변동비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6.6조 벌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20년 전에 그 당시에 뭐 딴따라 되지 말라 부모님이. 근데 지금 딴따라 했으면 K-팝 인더스트리 내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 것 같고요. 만화 그리고 있으면 환쟁이 되려고 그러냐. 지금 뭐 웹툰 업계가 난리고요. 그런 거 보면은 부모님 말씀 무조건 안 듣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게임 회사 갔어야 됐는데 부모님 말씀대로 회계사 해가지고 망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던 세상하고는 되게 달라진다는 걸 분명히 부모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따라가기 좀 벅차다라고 하시더라도 그쪽으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열어놔야지 아이들은 계속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여쭙고 싶은 것 중에 제가 이 책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책이 거대한 시리즈물 중에 한 권을 먼저 쓰신 느낌이 들어요. 이 앞에도 한 권이 더 있고 뒤에도 한 8권이 더 있을 것 같은 계속 책을 쓰실 의향이 조금 있으신가요? 생각하신 대로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심지어는 이 가운데도 있어요. 1부, 2부, 3부로 구성된 책이었는데 2부를 통으로 뺐어요. 1부는 손실을 보지 않게 해서 꼭 챙겨야 될 거고 3부는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이고 2부에 그 재무제표를 진짜 보는 방법이 있는데
가운데 걸 빼고 나중을 기약하자라고 예. 했는데 이제 바빠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이 고민이 되는 게 책에도 좀 적었는데 책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좀 예. 했어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예. 있고 어느 정도 비슷한 관점이 있는 분들을 만나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예. 재무제표 쪽으로 가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제가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책을 써서 이 정도까지 열어드리면 이렇게까지 오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겠냐. 같이 도움을 받고 사람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주에 내려가가지고는 좀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책을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을 네. 좀 많이 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쪽에다 시장이 형성됐으면 좋겠다. 이쪽에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전달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냥 수험시장으로 많이 가세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는 돈이 되고 돈이 도는 시장인데 이쪽은 아직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니까 그럼 내가 사례가 돼야겠다. 경제적으로도 성공하는 걸 보여줘야지 회계사인데 회계사 일을 안 하고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저렇게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가야겠다. 제가 절대 다 할 수 없고 맞아요. 저랑 다른 탤런트를 가진 많은 분들이 맞아요.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지금까지 증권사 다니면서 받았던 혜택이라는 게 있고 네. 경제적 독립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상태까지 왔으니까 보답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시장을 좀 만드는데 기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 공감하는 게요. 저도 나와서 디지털 자산 관리를 하고 있지만 되게 외로워요. 타겟층도 모호하고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쪽은 돈 안 돼라면서 예전에는 고액과의 선생님이 절대로 인강의 시장을 안 왔었는데 근데 지금 다 뒤바뀌었잖아요. 그쵸. 설민석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프라인 강연을 뛸 이유가 없고 1대1 고액과외를 할 이유가 한 시간에 1,000만 원을 줘도 안 할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 매체를 활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소비자들도 그 혜택을 보게 된 거고 지금. 그렇죠. 로버드바이저 혹은 디지털 자산관리 시장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시장이 너무 작으니까 저 혼자나 저희 팀만으로 안 된다. 우리가 돈 버는 모습을 보여줘서 저보다 더 똑똑한 업계에 계신 분들이 자꾸 뛰어들어서 맞아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고객도 좋고 PB들도 사실은 좋고 모두가 좋은 거고 아마 이쪽 시장도 증권사 브로커들이 지점에 계신 분들이 이런 재무제표를 읽어서 세상의 어떤 유통시장의 문제들을 고객한테 필터링 해주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네. 원래는 사실 아무도 안 하잖아요.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건데 그쵸. 외롭게 이 생태계를 만들어 두신데 정말 시야를 앞으로는 이제 B2C 일반인들을 위해서도 컨텐츠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도 선택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료로 해주시면 더 네. 좋고요.